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콕스 회귀. 아,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이렇게 수많은 회귀 모델들 앞에서 대체 어떤 걸 써야 할지 막막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이 복잡하기만 한 회귀의 세계를 단 하나의 아주 심플한 프레임워크로 명쾌하게 꿰뚫어 볼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유명한 말을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통계학자 조지 박스가 한 말인데요. 모든 모델은 틀렸지만 어떤 것들은 유용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회귀 모델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줘요. 모델이라는 게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유용한 지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용한 지도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거예요. 우선 모델이 대체 왜 필요한지, 데이터를 왜 굳이 단순화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중요한 단서인 결과 변수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가지 데이터 유형에 딱 맞는 모델을 찾아내는 거죠. 이 프레임워크의 최종 그림을 딱 완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입니다. 모델은 왜 유용한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단순화의 힘에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찾을 때 지도를 보잖아요. 그 지도에 모든 건물, 모든 골목길이 다 그려져 있지는 않죠. 딱 주요 도로랑 랜드마크만 표시돼 있잖아요. 모델이 바로 그거예요. 현실의 온갖 자잘한 노이즈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패턴, 그러니까 개수라고 부르는 핵심 정보 몇 개로 딱 압축해내는 거죠. 바로 이 단순함, 여기에 모델의 진짜 힘이 숨어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단순화를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모델을 쓰는 데에는 크게 2가지 핵심 목표가 있거든요. 이 목표가 연구 유형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먼저 모든 변수를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연구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모델을 써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싹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효과를 더 선명하게, 즉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면에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관찰 연구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A 때문에 B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떤 제3의 변수, 이걸 교란 변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교란 변수를 잘 통제해서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퍼즐의 핵심 조각, 바로 결과 변수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분석이 마치 탐정놀이 같다면 이 결과 변수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아주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게 그렇게 결정적이냐고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그 결과, 즉 Y변수의 종류가 앞으로의 모든 분석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목적지가 산인지 바다인지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Y가 혈압 같은 숫자형인지 아니면 생존 사망 같은 예 아니오인지에 따라 우리가 써야 할 도구, 즉 모델이랑 분석 방법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결과 데이터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 이게 우리 프레임워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효과를 측정할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 키, 이건 숫자형 데이터죠. 이걸 비교할 때 우리 자연스럽게 뭘 하죠? 평균을 내서 그 차이를 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 이런 이진형 데이터를 볼 때는 비율을 보고 약의 효과를 따질 땐 오즙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 유형에는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짝꿍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4가지 유형 간단한 예시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숫자형은 혈압이나 키처럼 쭉 이어지는 값, 이진형은 합격, 불합격처럼 결과가 딱 2개인 경우, 개수는 1시간 동안 우리 가게에 들어온 손님 수처럼 횟수를 세는 데이터고요. 마지막으로 생존 시간은 약을 먹고 병이 나을 때까지 걸린 시간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재는 데이터입니다. 간단하죠? 자, 드디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결과 유형들이 과연 어떤 회귀 모델과 짝을 이루게 될까요? 그 최종 조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프레임워크의 최종 완성분이에요. 보세요. 숫자형 데이터에는 선형 회귀, 이진형 데이터에는 로지스틱 회귀, 개수 데이터에는 포화송 회귀,
그리고 생존 시간 데이터에는 콕수액이 각 데이터 유형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그야말로 완벽한 짝들이죠. 이제 더 이상 어떤 모델 써야 하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조합에는 아주 아름다운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합의 논리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각 모델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효과 측정치를 바로 계산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선형 회귀를 돌리면 나오는 결과값이 바로 우리가 궁금했던 평균의 차이예요. 로지스틱 회귀는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변환만 해주면 우리가 익숙한 오지비가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포화송이랑 콕스 회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델을 돌리기만 하면 발생률비랑 위험비를 바로 알려주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인 셈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와,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모델들은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기초 통계 개념의 확장판일 뿐이에요. T 검정의 원리가 선형 회귀로, 오지비 계산법이 로지스틱 회귀로 발전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멋진 모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한 기초를 갖추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델을 선택하는 건 찍기나 감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정답은 언제나 데이터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 그 데이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어떤 모델을 써야 할지는 저절로 명확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지극히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